자극적인 이 말, 솔직히 처음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겁부터 덜컥 나죠. 내가 정말로 은퇴하고 나면 길거리로 나앉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큰 걱정 없이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여유 있는 황혼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50대,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사뭇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물가는 치솟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회사에선 희망퇴직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는 더 늦기 전에 내 손에 쥐어야 할 현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거나 받아놓고도 금방 다 써버린 뒤에 막막해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끝장났다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살기 힘든 상황에서 50대가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은퇴해도 길거리로 나앉지 않을 방법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지금 내 통장 잔고 그리고 은퇴 후 필요한 돈.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현실 파악입니다. 아, 남들은 다 잘 준비해 놨겠지. 나만 늦었어라고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해요. 통장 잔고, 대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쭉 써보는 거죠. 이런 걸 정리해두면 내가 60세, 65세 혹은 70세쯤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참 답답합니다. 필요한 돈은 많은데 마련할 방법은 막막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들부터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2.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확보 전략. 1. 퇴직금, 그 이상의 안전장치 만들기.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가장 큰 목돈이잖아요. 문제는 퇴직금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때도 많고 또 한 번에 꽂히는 퇴직금을 통째로 잘못 굴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목돈이 들어오자마자 예상 지출 계획을 먼저 짜는 것이 중요해요. 대출이자, 생활비, 혹은 투자로 돌릴 돈 등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쪼개둬야 합니다. 일단 막연히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을 쓰다가 훅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퇴직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처럼 굴릴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한 번에 쓰지 말고 조금씩 꼬박꼬박 받을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한 번에 다 묶어두면 안 되니 일부는 유동성 있게 통장에 남겨두고 일부는 연금형으로 분산 투자를 해두는 거죠. 이 집 한 채 있는데 어떻게 현금화하지? 대다수 5060대가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은퇴해서 현금이 부족하니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걸 덜컥 매도했다가는 나중에 다시 집 사기도 어렵고 월세나 전세 살아야 하니 주거 안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요즘 많이 언급되는 리버스 모기지, 즉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건데 금리와 평가,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긴 해도 집을 팔지 않고서도 일정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죠. 다만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거니 꼼꼼히 비교해 보는 건 필수예요. 혹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중이라면 한 채를 정리해서 부채를 털어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동산은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금 흐름이 0에 가까우면 아무리 집이 여러 채여도 생활비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부동산 하나 정도 팔아서 생활비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 자녀에게 줄 유산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결혼 자금, 집 한 채 마련해줘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 노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결국 본인도 자녀도 모두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을 바라기보다 각자 마련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죠. 은퇴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보유한 자산을 미리 자녀 명의로 넘겨둔다거나 자녀 대출 보증을 서준 뒤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자산을 가능한 한나 스스로가 운용, 관리하고 필요시 자녀를 돕는 형태가 좋습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그럼 이론만으론 실감이 안 나니 실제로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례 A. 50대 초반에 명예퇴직한 회사원 김씨. 김씨는 30년 가까이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 구조 조정으로 52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나름대로 퇴직금도 꽤 받았지만 집에 대출이 남아 있어서 그 빚을 우선 청산하느라 거의 다 썼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없는데 생활비 어떡하지? 막막했죠. 그래서 김씨가 선택한 방법은 작게나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나이도 많고라며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경험을 살릴 수 있었어요. 예전에 영업 관련 일을 오래 했던 만큼 PC방이나 작은 카페 운영을 맡아서 가게 홍보와 매장 관리를 담당하게 된 거죠. 급여는 작아도 고정 지출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됐고 아내가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해주면서 둘이 합쳐 적자를 내지 않게 현금 흐름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무서움을 깨달았다라며 이제는 내가 번 돈은 먼저 저축하고 최소 생활비만 남긴다는 원칙으로 지출을 완전히 다이어트했다고 합니다. 사례 B. 60대 초반 자영업자에서 은퇴한 이 씨. 오랫동안 치킨집을 운영했던 이 씨는 이미 가게 운영이 힘들고 임대료나 재료비 부담이 크다 보니 폐업을 결심했어요. 문제는 수익이 저조한 기간이 길었어서 퇴직금은커녕 은퇴 자금도 없었습니다. 마땅한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많으니 이 씨 부부는 심각하게 고민했죠. 결국 이 씨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좀 더 일찍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은근히 든든하다고 해요. 물론 대출이자 형태로 조금씩 빠져나가긴 해도 적어도 매달 영원이 아닌 고정소득이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 씨는 가볍게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그 벌이와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죠. 사례 C. 50대 후반 자녀 결혼 앞둔 박 씨. 박 씨는 사무직으로 정년까지 꽉 채우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상 58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둘이나 있는 데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자녀까지 있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덜컥 자녀들에게 대거 건네줬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쓸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자 금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유산이 중요하긴 해도 내 노후가 불안정하면 자녀도 힘들다는 걸 깨닫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턱대고 주기만 하던 걸 멈추고 부모의 노후가 안정돼야 자녀도 부담이 없다는 걸 가족이 함께 이해하게 된 거죠. 이후엔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좀 작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 차액을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노후 대비 없이 살다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어 서로 불편해하지 않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4.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함정. 고수익 보장? 퇴직금이나 목돈을 금방 불려준다며 접근하는 사기성 투자 상품에 혹하기 쉽습니다. 특히 확정 수익률을 강조하는 곳은 대부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무리한 학자 금결혼 자금 지원.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노후 대비가 우선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출. 마지막으로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잘못된 대출을 크게 일으키면 은퇴 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5.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팁. 가계부 자산관리 앱 활용. 내 돈의 흐름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간단한 앱이라도 쓰면서 한 달 지출 패턴,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공적연금 수령 시기 체크.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만약에 연기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조기 수령이 이득일지 연기연금이 나설지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국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지원, 기술 교육, 소규모 창업 지원 등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찾아보세요. 주택연금 상담.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을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연금 액수, 조건 등을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바로 결정이 수월해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일하기. 퇴직 후 갑자기 수입이 0이 되면 심적 압박이 큽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등 어떤 형태든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두면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6. 마치며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 정말 대한민국 끝장났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은퇴 후의 대비가 전혀 없다면 체감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내던져진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라면 어차피 이제 늦었어 하고 포기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고 자산 구조를 유동성 있게 재정비해서 어떻게든 최소 몇 년은 버틸 만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으셔야 해요.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자녀도 부모님이 저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건 작은 정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 경험도 물어보면서 내게 맞는 노후 대비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절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여 봅시다. 모두가 더 안정된 50대, 60대를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